안녕하세요. 공당 생생활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저희 4단원 인사의 저희 챕터 두 번째 공직의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직의 분류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실적보상 분류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제 시험을 치느냐, 한마디로 정년이 보장되느냐, 지역공무원제가 되면 그걸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걸 특수경력직이라고 합니다. 경력직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고요.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습니다. 경일여고를 특정해라.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 경일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맨날 경일여고를 특정해라. 엄청 경일여고 친구들이 이뻐가지고요. 맨날 미팅할 때는 경일여고 친구들을 특정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수정별이 만났다. 잭스, 키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느냐, 정년이 보장되느냐, 그러면 경력직, 그렇지 않으면 특수경력직이다라고 보면 이런 특수경력직도 다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국가공무부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저희들 이 경력직 같은 경우에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연구 또는 일반 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 담당하는 거고,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임기제가 있는 거고, 특수업무 분야 종사관 전문경영과 요번에 우리 TV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우리 유퀴즈 보니까 필경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임명장 쓰시는 분. 그분이 요번에 이제 새로 뽑는 그 직을 새로 뽑더라고요. 전문경력관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문경력관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필경사를 뽑는데 계속 뭐만 글만 쓰는 거죠. 장기근무, 특수한 직무 분야,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 맞죠? 이 쓰신 분 딴 데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계급 구분과 직분 직렬의 구분을 일반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직무의 특성, 난이도, 직무 숙련도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전문 경력관, 필경사, 그 일반직 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직은 특수한 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계열법 우선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재연구관, 국정원직원, 경무원 이런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수경직은 정무직과 별정직 있죠. 정무직은 정치적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취임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이나 국회 임명 동의에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고도의 정책결정, 장처관, 대통령 비서실장. 그럼 요거 좀 잘 아셔야 돼요. 감사원은 사무총장 이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차장 이상이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이에요. 그래서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그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 비서관 비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국회 수석 전문위원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요. 이제 한번 OX로 키워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갑니다. 조금만 줄일게요. 여러분 스톱 줄이고 지우고 갈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갈게요. 뭐뭐는 전 정부적으로 통합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으로 계급제나 직위불리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고위공무원단.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 제가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그리면요, 여러분, 삼각형이 안 예쁘네요. 이렇게 딱 그리면, 자, 원래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원래 이제 기재부는 기재부만 올라가고 국방부 국방부만 쫙 올라가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통합 관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공단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상급 1급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밖에서 꽂아둘 수 있는 거, 이게 고위공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전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혁신제에서.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불리적 제약이 약화된다. 이게 고위공무원단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임용권은 누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고위공무원단 1상급의 실국장급이죠. 그래서 이제 다 대통령이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급 이상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1상급 실국장급이니까 국가직 공무원. 그 다음에 3번 되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무슨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을 모두 해당된다. 그래서 정무직을 제외해요. 정무직은 고공단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량평가 할 때 고공단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역량평가입니다. 그 역량평가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고공단 올라가기 전에.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키워드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은 우리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갑니다. 실적주의의 적용과 시험을 치느냐, 신분 보장되느냐, 지역공무제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뉜다.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되겠습니다. 전문 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어떤 공무원이에요? 경력직이고 일반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 경력관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필경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기자 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역시 임기제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2014년인가 한번 바뀔 때 원래 일반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일반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경력직 중에 일반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력직이 되고 일반직이 됩니다. 경력직 중에 일반직이다. 자, 합니다.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 의원은 누구예요? 다 정치적 업무를 담당하죠.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공단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고공단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시됐고요. 그러니까 1상급 실국장급입니다. 국가직 공무원만 됩니다.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 그래서 뭐는 안 돼요? 정무직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1상급 실국장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떼어내서 한번 보시면요. 떼어내서 보시면 여기 보통 한 1,500개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가등급, 나등급 두 개 나누고 직무등급 나누고 개의 개방형 지위입니다. 20% 공직 내외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20% 같은 경우는 딱딱딱딱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0개 정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직위는 다른 부처에서 올 수 있도록 30%까지 지정이 되는 거고요. 밑에서 이제 50%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 통과한 다음에 밑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내용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몇 프로? 개의 2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자, 뭐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최저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수의 30%. 타 부처 공무원이죠. 다른 부처랑 경쟁한다 밖에 아니라 이거는 공모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되겠습니다. 계급제는 뭐를 지향함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고 단체 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를 지향합니다. 일반 행정가. 그래서 이 키워드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행정가를 지향한다. 그래서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직업공무원제 맥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체 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번입니다. 뭐뭐는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직무의 종류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직급 되겠습니다. 우리 직급 많이 했죠? 삼각형 할 때 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외웠어요? 저희들 직위 해볼게요. 한 명한테 부여하는 위치 직위, 그 다음에 종류도 같고 책임도도 권한도도 같은 거를 직급, 우리 종류는 다른데 책임도 권한도 같은 걸 등급, 우리 책임도 권한도 다른데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직렬, 세부적으로 직류, 그 다음에 직군, 이렇게 우리가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성질도, 책임도, 난이도, 종류가 유사해. 그래서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종류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건 직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는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에 직무 상호 간의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무슨 법? 서열법 되겠습니다. 서열법. 그래서 우리 이건 평가하는 건데 지휘불에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서열법입니다. 여러분, 자, 직무 상호 간에 네가 1등, 네가 2등, 네가 3등, 네가 4등. 그래서 비계량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상대평가죠. 직무 상호 가니까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열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냐, 절대냐, 비계량이냐, 계량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럼 서열법은 상대평가이자 비계량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절대이자 비계량, 이거는 분류법.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량이자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케이 키잡 요소 비교 되겠죠. 요소 비교. 그래서 키잡을 가지고 이제 요소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절대평가이자 계량은 기본적으로 점수법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되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뭐뭐뭐 양성에 도움이 되며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직무급. 직위분류제 맞죠? 개방형 전문행정가 양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챕터 4단원의 챕터 2 공무원의 분류 한번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 챕터 3 공무원의 임용과 능력 발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